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남대학교 병원 현장 탐방 라이브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2시도 계속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모실 분은요. 영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의 이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의료원의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는 또 처음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아무 느낌이. 아, 진짜요? 네. 네, 조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긴장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너무 지금 편안하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잘 해주고 계셔서 그냥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남대학교 병원은 지금 대구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42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해요. 네. 교수님께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저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부터 다녔으니까 네. 네, 아주 꽤 오랜 시간을 이 동네에 있은 거죠. 아, 계속 그러면은 네. 여기 계셨겠어요. 그 전공의 시절 끝나고 네네. 이제 공보의 시절 말고는 네. 전부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함께할 세월이 또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브 더더욱 기대됩니다. 지금 사투리 구수하다는 댓글이. 칭찬인 거죠? 아, 그럼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자궁경부암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오늘 주제 잠깐 좀 언급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주실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겁나는 질환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인 바이러스 질환, 뭐 독감이나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런 식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이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혁신적인 거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자궁경부암도 그런 예방 접종을 지금 네.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맞아서 어떤 부분들을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자궁경부암 네. 주사 맞아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말 뭐 언제 맞으면 좋은지 뭐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꼭 중요하게 보는 게 자궁경부암 백신 맞았는지를 꼭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출산을 할 때도 참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PD님은 암 네. 예방을 하려고 하면 네. 누군가 암 예방을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예방이요? 네.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균형 잡힌 생활하고 뭐 이런 게 흔히 네.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들이 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 네. 이게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일반인들 분들한테 이제 소개한 자료거든요. 네네. 암 예방 10가지만 실천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네네. 보시면 술도 적게 마시고 짜지 않게 타지 않게 음식 섭취하고 네. 당연히 금연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변화들을 모든 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론은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알지만 네. 좋은 거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매번 차려 먹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하고 이런 게 참 은근히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근데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렇다면 이 10가지만 본인들이 완벽하게 실천을 하면 정말 암이 안 걸릴까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주변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너무너무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던 분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있다. 물론 네. 제목에도 나와 있고 제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국내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를 나눠서 암 발생률들을 보면 네.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암들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부인과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보면 지금은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궁경부암은 이렇게 순위는 사실 조금 밑에 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국내 통계로만 보면 한 해에 한 3,500명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고 네. 한 900명 정도가 경부암 때문에 사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되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겠지만 네네.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이제 그냥 단순 순위로 따졌을 때 이런 자궁경부암은 네. 많이 순위가 떨어져 있긴 하고 국내에서도 이전에 비해서 발생률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분들한테 발생되는 암들 중에 특히 저희 산부인과에서 보는 네네. 암 중에서는 가장 발생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더더욱이 저희가 조금 임상적으로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자궁경부암이든 어떤 암이든 대부분 나이가 조금씩 드셔갈수록 암 발생률이 올라갈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근데 여기 표에 보시면 15세에서 34세 우리가 한창 아기를 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고 한창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활발한 그렇죠. 시기인데. 이런 나이 때 보면 오히려 순위가 자궁경부암이 세 번째고 난소암이 네 번째.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에서 이 부인과암들이 그러니까 발견되는 빈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2세를 위해서도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 위쪽에 조금 더 진한 색의 부분이 이제 상피내암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약간 색깔이 연한 부분이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라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긴 하는데 암은 우리가 어떤 기관에 생겼을 때 그 기관에 이제 세포를 막고 있는 기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점막을 뚫고 내려가서 전이도 되고 재발도 잘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기점막을 뚫지 않고 단순히 그 상피 세포에만 암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서만 머물고 있는 네. 경우를 상피내암. 뭐 아마 그 보험 관련해서 뭐 제자리암, 연기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좀 네. 갈수록 더 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 의미는 그 자궁경부암이 사실은 조금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아, 하거든요. 그것랑도 연관이 있나 네, 그래서 봐요. 선진국들은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많이 낮은 반면에 네네. 조금 못 사는 나라, 뭐 특정 나라를 지목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 중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아, 있었어요. 이 네네.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 하지만 지금 저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네. 정식으로 선진국이 네네.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암의 발생률은 줄어드는데 이상하게 살펴보니까 상피내암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경부암이 생기는 것이 생활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좀 발견하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을까. 조기 검진이랑 그렇죠. 연관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네네. 하지만 이런 암의 예방은 생활 습관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암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기 검진을 반드시 시행하셔야지 네. 암이 되기 전에 발견을 할 수고 미리미리. 그다음 발견이 되었을 때 이런 전 단계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무조건 발견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이 암이라는 네. 거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기관에 생기는 암도 뭐 다 똑같아요. 초기에 발견할수록 당연히 치료 예후가? 효과가 좋고 네. 예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아,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벌써 많은 네.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잠깐 인사를 해보고 네. 갈까요, 교수님? 네, 이상용님께서 들어와 주셨고, 한별님, 나라수이님, 빙구 누나님, 랭커님, 안젤라님, 김서연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신데요. 오늘은 영남대학교 병원 현장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산부인과 이대영 교수님과 자궁경부암을 주제로 열심히 강연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질문도 좀 몇 분께서 주셨는데 일단은 준비해 주신 내용이 좀 많아서 네. 그 강의를 다 들은 후에 제가 잘 전달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너무 멋지시다고 댓글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대현 교수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교수님. 예, 이제 긴장이 점점 더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편하게 다시 시작해 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네.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의외로 이런 해부학적인 부분
의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이해관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아,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단순 모식도를 보시면은 네. 이제 우리 골반 안쪽에 여러 가지 생식기관들이 이렇게 위치를 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아기 지배 역할을 하는 자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자궁의 양쪽으로 나팔관이 달려 있고, 그 끝에 난소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궁과 연결이 되어서 질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외부로 소음순, 대음순 같은 외부 생식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기관에 다 암이라는 병들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빈도로 보자면 자궁 경부, 이제 자궁에 들어간 입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궁 경부가 가장 빈도가 높고, 사실 다음에 혹시 또 저를 초대해 주시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자궁 안쪽에 매달 생리를 하고 있는 자궁 안의 내막이거든요. 네. 이 자궁 내막암이 최근 사실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 근데 저도 주위에서 봤어요. 네. 자궁 내막암. 이게 은근히 또 젊은 분들한테도 잘 네.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 내막암도 최근에 네.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네네. 난소암 같은 경우는 저기서 보시겠지만 양쪽에 달려 있고 기관 자체가 아주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네. 얘들은 막 암이 생기더라도 자각 증상이 초기에는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아,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거의 3기에 정도, 말기에 가깝게 돼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빈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얘들은 예후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암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중에 오늘은 네. 빈도순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경부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용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상용님께서 맞아요. 이게 의학 용어가 어려워서 검색을 하셨다고 해서 참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도 네.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네. 주실까요? 이거는 뭐 PD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궁 경부암은 왜 생길까요? 바이러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답을 네네. 많이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유방암은 왜 생길까요? 아까 여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생긴다 했잖아요. 유방암은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이지 잘 안 않을까? 떠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관의 암 중에 이 암은 왜 생겨요?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암은 사실은 자궁 경부암이 유일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바이러스고 네. 그 바이러스 이름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예요. 네. 이름이 저희는 쉬운데 일반인 분들은 이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인유두종 네, 어렵죠. 네. 인은 사람이, 사람. 유두는 우리 쉽게 말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몸에 있는 유두를 의미하는데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뭐 요즘 시국이 이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뭐 아데노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고 네. 이 바이러스들이 일으키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원래는 우리가 이 유두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의 피부에 있는 사마귀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닥터 하우젠이라는 하우젠 박사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궁 경부암 조직에서 이 바이러스들이 검출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라고 이것을 증명을 해서 2008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거죠. 노벨상까지. 네. 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인과 중에서도 이제 종양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대단한 발견, 뭐 연구들을 하신 과학자들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저희 분야에서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발견한 이 하우젠 박사가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신 거고요. 네. 이 바이러스라는 우리가 원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백신이라는 대처법도 나오게 된 백신이,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그 진료를 보실 때 아마 검사들을 최근에는 많이 하셔서 네.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사실은 종류를 나누자면 수십 가지, 거의 100가지 정도가 됩니다. 100가지. 네, 네. 타입이 100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경부암을 일으킨다든지 여기 그림에 있듯이 질암, 외음부암, 항문암 같이 어쨌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바이러스 종류들을 보고 고위험군의 인유두종 바이러스다. 암하고는 관계없지만 네.
여기 밑에 있는 성기사마귀 같은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저위험군 바이러스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나 고위험군 바이러스니까 울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뭐 걱정되시는 건 당연한데 네네. 그래서 오시면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다 암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진료 보시는 선생님이랑 상담 잘 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충분히 예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궁 경부암은 100%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부암은 물론 수치적으로 완전 완벽한 100%는 아니긴 하지만 네네. 거의 대부분 99% 이상 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진짜 100%에 가까우면 이게 네. 엄청 진짜 유의미한 그렇죠. 거네요. 저런 바이러스가 몸에 경부에 네. 감염이 되면 일정 시간을 두고 그 세포에 변형이 오게 되고 네. 그 변형이 심하게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암세포로 바뀌게 되고 표가 좀 그림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모든 암들은 이제 1기, 2기 같은 병기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넣어놓은 이유는 기수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주변 조직 아니면 먼 기관으로 이 암세포들이 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가 어렵게 되고 치료가 하더라도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그만큼 후유증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 검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그럼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네. 자궁경부암 예방을 하려면 그럼 백신을 맞아야겠죠. 네. 그다음에 검진. 검진. 네. 그래서 백신을 맞고 검진을 하면 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냥 100% 예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까지도 보신다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질환이든 우리 몸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어떤 병변이 생기기 전에 1차적으로 이 상태를 막아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백신인 거죠. 백신. 네. 네. 그 다음에 검진. 검진. 네. 그 다음에 이런 병변이 생겼더라도 이 병변이 자꾸 우리가 방치하고 둬서 암으로 바뀌기 전에 발견을 하는 게 또 검진의 목적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되게 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궁 경부의 일부만을 도려내는 저희가 뭐 시술 시간이 한 10분 내외 엄청 간단하네요. 네, 아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원추절제술이라는 시술만으로도 안치가 가능해요. 근데 네네. 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뭐 물론 아까 보셨던 병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자궁 전체, 질의 일부, 뭐 임파선 이런 식으로 수술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네. 수술 이후에도 환자분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까지도 시행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으시죠. 그러네요. 지금 선생님 근데 아까 그 네. 전암 병변에서 절제술을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마취도 전신 마취를 안 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 부분은 네. 아마 병원마다 아니면 진료하신 선생님마다 조금 차이는 그건 좀 있으시고 달라요. 예, 네네. 그 국소 마취만으로도 가능한 시술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아. 환자분이 조금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이렇기 네네. 때문에 본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 마취를 조금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마취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마취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예, 크게 후유증이 남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으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대한 좁을 때 발견이 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네. 고식적으로 이전에는 의사는 병이 있는 부분은 참 멋있게 수술로 제거를 하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큰 수술을 해야 명의 같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경부암이 됐을 때 저렇게 큰 수술을 잘하는 분이 대단한 명의셨는데 예전에는 그렇죠. 네네. 지금은 저 단계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발견을 하게끔 네. 도와주는 게 뭐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병의 과정을 조금 보시면은 네. 이제 위에는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포 모양들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상이 아주 깨끗한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네, 사진이 정상이라고 깨끗하게 보이는 부분이 네. 마지막에 이렇게 자궁 경부암이 되면 모양이 그냥 모르지만 봐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죠. 네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위에 세포 모양을 보면 밑으로 뭔가 뚫고 나오는. 전이가 된 건가요? 그렇죠. 저렇게 뚫고 나오면서 주변 네네. 내적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일 위에 보면 시간 타이밍이 once year.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처음에 감염이 돼서 세포 변형이 생기기 시작해서 암이 될 때까지 네네. 최소한 수년은 걸린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 그렇죠. 암은 아닌가 봐요. 예, 물론 뭐 갑상선이나 그건 이런 다행이네요. 것처럼 네네. 너무 더디지도 않지만 음. 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암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중간에 충분히 마지막 단계 전에 뭔가 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검진을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네. 많이 받아야 되는 네.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요 교수님 혹시 검진을 얼마에 한 번씩 받아라 네. 이런 주기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예, 있나요?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정리도 네. 하겠지만 검진은 사실은 뭐 자주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런 병의 진행 과정을 생각했을 때 국내에서는 지금 산부인과 학회, 그러니까 종양학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1년에 한 번이면 괜찮다. 네. 근데 좀 나라에서 지금 국가검진을 시행해주고 네.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마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네. 또 미국같이 이렇게 의료 비용이 비싼 나라들은 3년, 5년까지도 조금 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하지만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5대 암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국가검진을 시행을 해주고 있고, 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국가검진은 단순 세포 검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원인은 바이러스 검사인데 사실 국가검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가 크게 많이 부담스럽진 않기 때문에 저런 국가검진을 할 때 진료보조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해 주시면 이 발견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세포 검사가 뭔지도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세포검사 옆에 이제 나오지만 자궁 네. 경부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브러쉬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네. 묻혀내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스메어를 해서 현미경으로 이제 이 세포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인가 아니면 변형이 있는 모양인가 이걸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서 아마 나라에서 이런 결과지 받아보셨던 분 네네. 많으시죠? 네네. 저기에서 정상이라고 나오면 다 이제 다행인데 저기 뒤에 뭐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말이 쓰여 있으면 네. 환자분들 이제 들고 막 뛰어오시거든요. 아, 그래서 뛰어오시면 이제 그 중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이렇게 확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궁경부에 약물 처리를 해서 저희가 저런 현미경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좀 조직을 확대해서 네네. 어떤 변형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변형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저렇게 아주 작은 부분을 떼어서 조직 검사를 조직 검사. 네,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이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는 거는 아까 이 중간 과정이 상당히 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중에 어느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애들은 자꾸 진행이 돼서 암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가 확인이 되면 그때는 아까 봤던 간단한 시술로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죠. 아, 이해가 됐어요. 네. 교수님, 근데 방금 이제 조직 검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포 검사만 해도 양성인지 아닌지는 100%다 검출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세포 검사만으로 네네. 우리가 암세포가 나오면은 네. 그거는 사실은 100% 네네.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네네. 그 세포의 저기 판독 결과가 보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리포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확진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검사 결과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본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예, 이상한 말이 적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일단 뭔가 상담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앞에 이제 맞아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방 접종이라는 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거니까 우리 흔히 잘 아시는 거 독감 예방 접종, 네. 뭐 매년 맞고 있고 간염 예방 접종은 피디님도 아실 건데 간염이 걸렸던 분들은 굳이 맞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 항체라는 게 네, 없으면 네. 맞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 바이러스가 우리 경부에 침입을 해서 병을 일으킬 텐데 우리가 몸에서 면역이 생기려면 우리 피를 타고 막 온몸을 돌아다녀 줘야 이거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몸에서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경부는 혈관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감염이 됐더라도 얘들이 항체 형성이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한 70% 정도는 저절로 치유가 되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 네. 네. 근데 다음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또 들어와도 또 감염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접종이에요. 그러니까 항체 형성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이런 다른 바이러스 의미에서? 감염이랑은 완전히 네네. 이게 기전이 달라져서 음. 항체 형성이 거의 잘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게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상품명이 나가도 되겠죠? 지금 상품으로 우리가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가능한 게 지금 3가지 종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던 이가 백신, 네. 사가 백신, 국가 백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이가, 사가, 국가라는 의미는 이 백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까 저기 바이러스가 100여 가지가 된다 했고 그 중에 암을 일으키는 게 고위험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냐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가는 2가지가 포함돼요. 사가는 4가지, 국가는 9가지예요. 그러면 수십 가지 중에 왜 2가지, 뭐 6가지, 4가지만 했냐 네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 16번, 18번 2가지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가 좀 메인인 거죠. 메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제일 나쁜 되겠어요. 놈들인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이 2가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이거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추가적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5가지를 더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러면 그냥 국가를 맞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 백신이 나오고 네. 여러 가지 학회나 여기 개인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다닐 때 네네. 마지막에 항상 듣는 질문이 뭐냐면 네네. 이 교수님 딸이 있다면 어느 것을 맞출 거냐? 어떤 거 네. 가다시 써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맞출 거냐? 네. 저한테 항상 거의 100% 질문이 네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행히 저는 아들만 둘이라고 아들만 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각각에 포함된 내가 그럼 16번, 18번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100%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 이후에 상당 기간 데이터가 모였지만 저 백신이 내가 의도했던 그 타입에 대해서는 100%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환자분은 아니죠. 일반 이제 접종을 네네. 위해서 오신 분들이 나는 여기에 포함된 타입에 의해서 걸리는 암만 예방하고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내가 이걸 맞았을 때는 경부암이 걸리고 싶지 않은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보면 현재 국가 백신이나 서바릭스 같은 경우는 이 접종을 맞았을 때 90% 이상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토탈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던 간에 네네. 90% 정도 자궁경부암 예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보면은 효능 효과가 90%가 안 되죠. 그쵸. 그죠? 뭐 다시 더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네.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방 접종이 90%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높은 예, 편이죠. 네네. 높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런 가다실 종류하고 서바릭스 종류가 좀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경부암만 포커싱을 맞춘다면 어느 것을 맞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네, 크게 문제는 없을 네, 거다라고. 단지 네. 우리가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다른 귀찮은 암은 아니지만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상기사막인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하자면 네.
이제 좀 더 많은 타입 넓게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예. 네. 그걸 맞는 게 좋고 그런 거를 사실은 고려하시면. 가격 차이가 또 많이 나기 때문에 아. 예, 그런 부분들도 진료 보실 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으셔야 된다. 네, 무조건 맞으셔야 한다. 네. 그리고 뭐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살 때 맞는 게 좋을까?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25세 이전에 맞는 게 가장 좋고 14세 이전에는 면역 활동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두 번만 맞아도 충분한 효과를 본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럼 몇 살까지 맞아도 되냐라는 질문 아까도 누가 네, 많이 주신 것 주시더라고요. 같은데 일단 지금은 데이터상으로는 45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중년 여성까지는 맞아도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네. 어릴 때, 그러니까 성경험 있기 전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맞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네. 지금 채연님께서도 비슷한 질문 주셔가지고 TV를 보니까 46세인데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맞아도 될까요? 이렇게 직접 딱 물어보시면 저도 네.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의사지만 어쨌든 과학자다 보니까 네. 데이터가 없는 거를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네네. 없으니까 일단 데이터 같은 경우는 45세까지 연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까지 저희가 일단은 맞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백신밖에 예방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었잖아요. 네. 검진. 검진. 네. 검진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뭐라 그러지? 공짜로? 무료로? 무료로? 네. 공짜는 사투리 아니죠. 무료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포함이 됐어요. 네. 근데 단지 만 12세 이하만 대상으로. 만 12세? 네, 딱 그래서 만 중학교 1학년, 12세인가요? 2학년. 아. 네. 근데 마침 이 강의를 좀 준비하다가 보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청원 올라온 글을 보고 17세까지 올려서 다 무료로 접종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럼 지금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네, 아마 있는 중이지 이야기를 않을까. 하셨으니까 곧 진행이 될 것 같고 현재는 그렇군요. 만 12세만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세 이전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두 번만 접종을 하게 되고 지금은 종류는 요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접종을 하고 있지만 가다실과 서바리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도록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저 잘 몰랐거든요. 이거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해당이 되는지 몰랐는데 요것도 해당이 되니까 이게 사실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 이렇게 무료로 국가에서 놔주는 거니까 잘 네네.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아마 제가 네. 슬라이드 준비한 건 요거까지고요.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암을 일으키고 물론 이런 생식기계 계통의 암을 가장 흔하게 일으키긴 하지만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봤을 때도 두경부암에도 일부 관여가 있고 두경부암. 예, 네. 항문암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암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꼭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 경부암과 가장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기 때문에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암을 예방한다고 생각하시고 다 맞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었던 검진. 네. 예, 좀 산부인과 진료 보시는 게 편하고 기분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까 보셨던 진행이 됐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빠르게. 검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PPT 제목대로 진짜 예방 가능한 아까 그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검진만 잘 해도 거의 100%에 가깝게 이거는 이렇게 딱 캐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접종 꼭 받으시고 검진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예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PPT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질문이 엄청 쌓였습니다. 한번 열심히 달려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김서윤님께서 미혼이신데 얼마 전에 자궁 폴립을 제거하셨대요. 용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폴립이 자궁 경부암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것 때문인지 프로락틴 수치도 21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왔는데 네. 폴립이라는 부분과 일단 기본적으로 경부암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아, 그래요? 예, 대부분 폴립은 용종은 자궁 내막 쪽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대부분 젊은 분들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아니면 폐경 이후라도 외부에서 먹는 호르몬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고요. 일부에서는 내막암의 병변과 연관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프롤락틴 수치는 아마도 본인이 다른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면 저거는 이제 머리 쪽에서 이제 분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1이면 많이 높은 수치는 아니라서 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나이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네요. 안젤라님께서 49세에 가다실 4가를 맞으셨대요. 나이가 많아서 적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맞으셨다고 하는데 뭐 효과? 네, 아까도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 주셨는데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맞았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네네. 하지만 어쨌든 그 항체 형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감염이 됐을 때 이런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신을 맞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9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더라도 검진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90%면 사실 엄청 높은 거긴 하지만 또 100%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맞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네. 검진도 꼬박꼬박 저 또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라스윗님께서 요것도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자궁경부암 예방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계속 미루게 되네요 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또 네. 강하게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그 경부암 예방 접종을 맞았다. 뭐 말씀드려서 90% 이상의 효과를 본다. 예, 그거는 맞는 말인데 검진을 하지 않으셨을 때 제가 본 환자 중에도 백신을 맞았는데도 또 확진이 돼서 저 수술을 받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귀찮지만 네. 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네, 100%는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성엽님, 황윤동님께서 비슷한 질문 주셨습니다.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도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예, 남자도 결론적으로 맞으시면 좋고 맞아야 됩니다. 네.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물론 남자는 자궁이 없으니까 네. 경부가 없으니까 경부암의 걱정은 되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가지 다른 암들이 발생할 가능성, 항문암, 음경암 이런 것들이 또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치료가 되게 귀찮아지는 성기사마귀 같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중에 사가랑 국가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맞으시면 좋고요. 네. 남자분들도 여자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험이 있기 전에 맞는 게 효과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네. 그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다 나라에서 지금 접종을 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 쭉 데이터를 봤더니 성기사마귀 발병률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남자도 맞고 또 남자가 이런 바이러스에 임상 증상은 없더라도 보균자가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관계에 의해서 사랑하는 여자분한테 또 병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맞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리님께서도 남자친구 맞아야 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힝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 딸은 올해 중1인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셨나 봐요. CT랑 초음파 검사 결과 2개의 자궁이 있는 자궁기형으로 자궁 한 곳으로 생열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통증이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저게 네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기분이 그럴 수도 있나? 기형의 일종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자궁과 난소와 질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과정에서 네네. 일부 제대로 합쳐지지 못하고 그게 모양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자궁이 아예 2개로 형태로 나타나는 분도 있고 네. 질이 막이 아이고. 있어서 질 자체가 2개가 되는 분도 있고 아. 아니면 자궁 안에 그냥 막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지금 아마 그 부분이 콩팥까지 영향을 주신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은 가셔갖고 C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검사들을 조금 추가하셔갖고 아마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상병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대학병원급으로 가시면 다 네. 보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통증을 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꼭 수술을 할 이유는 없는데 아직은 그래요? 통증을 네네. 계속 유발하는 것 같으면 꼭 필요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학병원 위주로 네. 조금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랭커님 질문 주셨는데요. 양쪽 난소가 양쪽 골반 근처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아까 거기 사진 그림에서 잠깐 보셨듯이 네. 자궁의 양쪽으로 나팔관이 나오고 끝에 난소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 골반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거는 맞죠. 네. 그다음에 또 안젤라님께서 자궁경부 바이러스는 생겼다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던데 다음 검사 때 또 검출이 되면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게 다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새로 또 생겨난 건지 만약에 생긴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는지 질문을 그게 주셨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몇 가지 타입에 대해서는 아마 보시는 선생님께서 얼마 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재검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는 거는 대부분 다시 재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시간이 짧았을 때 나타나는 거는 유지가 되는 지속 감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네, 그거를 그래서 결정이 되나 봐요. 네. 네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백신 이야기는 드렸지만 불행히도 아직 치료제는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 치료제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아직은 임상 연구 단계고요. 그래서 아직은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 방송에 항상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신 KAFKA님께서 대구 사람이시라고 말씀 주셨네요.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 이어서 네.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현장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대구분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채연님께서 다음 내마강강이 기대가 되네요. 이미 지금 확정이 되셨는데요. 다음에 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계속해서 또 질문 받아볼게요. 그다음에 또 봄비님께서 40대 후반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후에 하나도 감염이 안 되어 있다면 접종해도 되나요? 나이에 따라서 질문을 참 많이 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 접종이 네. 지금 국내에서 접종을 시작한 게 사실은 10년 조금 넘었으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홍보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셔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맞으시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일단 바이러스가 현재 검출이 되지 않으면 맞으시면 당연히 효과는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물론 아까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우리가 접종을 맞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 했지만 네. 그래서 접종을 맞기 전에 바이러스를 검사를 꼭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저 바이러스들이 70% 정도는 그냥 자연 치유된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 오는 걸 막는 거지 이미 현재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예방의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45세 이전이시라면 맞으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안젤라님께서 세포 변형은 자궁경부 염증이 있었어도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염증으로 인한 변형은 없어지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그 세포 변형은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에 있는 정상세포 이외의 모양은 다 세포 변형이라고 판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모양들이 다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지에 나온 결과를 갖고 저희가 몇몇 경우에 국한해서 그 다음 검사를 진행한다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V컨트롤님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편도암 또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 편도암하고 직접적인 연관 데이터는 아니고요. 네. 이 호흡기계 계통에 아까 생식 사마귀처럼 사마귀 모양의 재발성 사마귀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쪽에도 생겨요?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소장님께서 작년 가을에 자궁
자궁질도말 세포 병리 검사에서 정상이었지만 반응성 세포 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그 검사의 그 검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보통 우리 세포 검사, 네네, 자궁경부암 그러니까요. 검사 네. 이렇게 자궁질 도말 세포 병리 네. 검사가 이제 정식 명칭이긴 한데요. 이게 작년에 정상이고 그다음에 올해 아마 반응성 세포 변화가 나왔다 했고, 저런 반응성 세포 변화가 있을 때는 대부분 감염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네. 바로 뭔가 조치를 하는 경우보다는 추후에 한번 재검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네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안젤라님께서 사과를 이미 맞으셨는데 네. 그럼 다시 국가를 맞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본인 피디님 맞으셨어요? 네, 저 맞았어요. 뭐 사과? 저는 서바릭스. 이과 맞으셨어요? 네. 그러면 국가 다시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과하고 사과가 거의 같은 시기에 아마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국가는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요. 그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5가지 타입에 대해서 더 포함이 되었으니까 네. 효과적으로 봐서는 사과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 건 확실해요. 네네. 확실한데 지금 사과를 맞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를 다시 접종을 하더라도 물론 이 항체의 수치가 올라가는 데이터들은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사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좋다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국가를 다시 맞으실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나는 불안해서 맞겠다. 그러면 이거 맞으면 큰일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꼭 원하시면 맞으셔도 가능은 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렇군요. 권유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예방 가능한 부위남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라이브 처음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그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세 이렇게 달려서 네.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도 보고 하시니까 또 나름 재밌지 않나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아, 진짜 아까 말씀 주셨던 자궁 내마감에 네. 대해서 또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에 와서 그런지 대구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네요. 네. 최상용님께서도 대구 막창 먹으러 놀러 온 적 있다. 저도 대구 막창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대구에서 진행하는 영남대학교 현장 탐방 라이브 2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정말 하나만 받아보고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 유산균 이런 거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주시자면요. 그 질 유산균이 바이러스 예방을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질 내에는 정상적인 균이 존재를 해요. 그 네. 균이 감염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질염의 예방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 환경을 좋은 환경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복용하시는 거는 저희도 외래에서도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외래에서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 뵀는데 강연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네. 질문도 잘 받아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응원의 댓글, 또 칭찬의 댓글, 또 궁금하신 점도 댓글 많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금님, 임소피아님, 안젤라님, 김짤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4시에도 저희 또 영남대학교 병원 라이브가 있거든요. 4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